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한국인 가현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여기 왈칵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보다는 조금 어린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에 와서도 다른 분들보다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워낙 한국 컨텐츠를 즐겨보기도 했고 어딜 가든 사람 사는 곳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우선 부모님이 저와 제 오빠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을 한국에서 짧게나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이민자라고 해서 친구들이 혹 저를 따돌릴까 걱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 다들 착한 친구들을 만나서 다들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은 다들 깍쟁이일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지내며 딱히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워낙 제가 밝은 성격이기도 해서요. 하지만 그런 제가 한국에 오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장난을 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길에서 서로 밀치는 장난을 했는데요. 한 친구가 저를 장난으로 펑 밀치자 저도 친구를 조금 세게 밀쳤는데요. 밀쳐진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리 세게 밀치는 거야? 가연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굳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장난으로 휴대폰을 들어서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고 어떤 친구는 지나가는 경찰차를 불러 세우려는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친구들에게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우리가 친한 줄 알고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주변 친구들도 전부 당황하면서 야, 우리도 장난이야, 너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니 친구들이 정말 장난이라며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을 왜 장난으로 부르냐며 너희는 이게 장난이냐고. 저는 계속 두려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진정이 된 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한국에서는 쉽게 경찰 부른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에서의 경찰과 한국의 경찰은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에서 경찰의 역할은 약간 군인같이 딱딱해요. 주로 하는 일이 민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처리를 하지만 국가에 일이 생기면 주민 안전을 위해 일은 하지만 요번 코로나에서 보셨다시피 강제로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중국 사람들은 경찰을 되게 무서워해요. 중국에서 경찰 항의하다 간혹 무서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건 친구들에게도 말 안 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와서 그런지 다른 한국 친구들보다는 집안 자체가 조금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빠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대답을 하면 오빠는 저를 쉽게 때리고는 했죠. 한날은 오빠한테 또 맞고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쳤던 장난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했어요. 경찰이죠 하니까 오빠가 바로 멈추고는 저보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나 계속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 오빠가 당황하며 안 그럴 테니 당장 전화 내려놓으라고 했죠. 그 뒤로 오빠도 한국 경찰이 중국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젠 쉽게 저를 때리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많이 혼났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맡고 있지 않답니다. 역시 오빠도 경찰 무서운 줄은 아는 것 같아요. 하. 그리고 또 제가 한국 경찰에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집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이 되게 구석지고 골목에 있어서 가는 길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나지는 않는데 그날은 좀 더 놀고 싶었나 봅니다. 가는 길이 무서워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한테도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날따라 가족들이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지만 설마 별일이야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그냥 조심하며 주의를 경계하고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누군가 조용히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걸까 하는 마음에 제가 방향을 틀면 그 사람도 따라서 방향을 틀고 이상하게도 제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순식간에 긴장이 되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면서 계속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치만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골목은 너무 좁기도 좁지만 가로등도 나간 상태라 어두워서 항상 긴장하고 가는 곳이거든요. 왠지 그 길로 가면 거기서 봉변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집으로는 가야 하잖아요. 그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그 남자가 저를 쫓아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끼고 저도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뛰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리도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그리곤 주변을 빠르게 살폈죠.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것이 바로 방범 비상벨이었어요. 그나마 어두운 곳을 지나 밝은 그곳으로 빠르게 달려가 방범 비상벨을 눌렀어요. 비상벨에서 경찰관의 말소리가 들리자 저를 따라오던 남자는 반대편으로 빠르게도 피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그 방범 비상벨 밑에서 벌벌 떨면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던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요. 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그 아주머니께서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셔서 저는 조금 전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무서웠겠어요. 아주 썩을 놈이네 하시면서 경찰이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주시면서 저에게 따뜻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한국도 저리 나쁜 놈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절 다독여주셨어요. 앞으로는 그래도 밤길이고 골목길은 위험하다며 가족들한테 데리러 나오라고 출발 전에 전화를 하라고 해주셨죠. 저는 그 아주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 경찰관 분께서 바로 오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엄청 당황도 했었는데 경찰관을 보니 아주머니를 봤을 때보다 더 안정을 되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분들께서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지금 기분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물어가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도 경찰들이 무서웠어요. 저도 말로만 경찰 부른다 했지. 실제로 불러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혹시나 별거 아닌 걸로 자신들을 불렀다며 저에게 화를 내진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관 분들은 제 생각은 달리 정말 따뜻하셨어요. 제가 조금 진정을 하니 경찰관 분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온 사람의 행색이나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인상착의를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저를 진정시키듯 이것저것 물어보시고는 저를 경찰차에 태워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이런 방범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가 안심지킴이라고 제가 밤늦게 집에 갈 때 신청하면
사람들이 나와 제가 가는 길을 같이 가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치안이 좋다라는 걸 몸소 겪게 되니 정말 한국은 여자들도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가 시내에 구경을 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간 곳은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휴대전화도 없었고 한국 길이 굉장히 낯설을 때였어요. 엄청 당황하셨었나 봐요. 버스도 어디서 타야 하는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당황을 하면 머리가 백지가 되잖아요. 엄마도 순간 당황해서 그러셨나 봐요. 택시를 타셔도 되었을 텐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한국이 치안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셨는지 택시는 또 무서우셨나 봐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눈에 경찰 마크가 보이시더래요. 네, 바로 앞이 경찰서였던 거예요. 엄마는 많이 주저하셨대요. 이런 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괜히 뭐라 듣기만 하면 어쩌지 하면서요. 그러다 정말 큰 용기를 내셔서 경찰서에 들어가셨어요. 경찰관 분께서 무슨 일이시냐 물었고 엄마는 길을 잃으셨다고 했죠. 경찰이 주소를 물어보더니 직접 경찰차로 저희 집까지 엄마를 데려다 주셨다고 해요. 저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속으로 한국 경찰은 정말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의 차이를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국은 그런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따뜻한 나라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중국과 한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한국의 경찰 시스템으로 안전한 치안을 보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했어요. 그건 바로 따뜻한 경찰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었을 수 있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현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경찰이 되려 준비하신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